안녕하세요. 최수의사의 수의사 얘기 최정병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설사의 감염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송아지 설사증에서 감염성 질병은 빼놓을 수 없는 질환으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 문헌으로 봤을 때 송아지 설사의 약 70%가 감염성 원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성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원충. 세균에는 대장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살모넬라 등이 포함되고 바이러스에는 이제 로타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나 토로바이러스 등이 있고 원충성 원인으로는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알디아, 아이메리아가 있습니다. 감염성 원인에는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중요한 건데 감염성 원인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설사를 하고 있는 개체 때문이 아닙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원인체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발생할 원인체를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송아지가 설사를 했는데 로타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러면 사실 설사하고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2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치료가 들어갑니다. 탈수 보정이나 2차 감염을 위한 항생제나 대신에 원인체 조사로 얻어야 되는 정보는 우리 농장에 로타바이러스가 있구나.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백신을 쓰자 등의 이제 추후 발생에 대한 방지를 위한 것이지 당장의 송아지 설사 치료를 위함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세균성 원인 중에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병원성을 일으키는 기전에 따라 약 6개 정도의 대장균이 있는데 송아지 설사는 그 중에서 장관 독소원성 대장균, 이택이라 불리는 대장균이 문제가 됩니다. 오염된 초유나 환경 내 대장균을 섭취했을 때 병원성 물질, 여기 있는 이제 FO, F41, STA 등의 송아지 등에서 작용을 하여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임상 증상은 주로 3에서 5일령에서 나타나고 급작스럽게 체중 12% 이상의 수분 소실이 나타나서 쇼크사가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인 임상 증상입니다. 주로 대장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탈수 교정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대장균 항상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대장균 설사다 이러시는데 사실 대장균성 설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균성 설사는 장관 독소 원성 대장균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설사가 심할 때 말하는 대장균은 이 장관 독소원성 대장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장내에 있다가 기회 감염성인 거고 사실 장관 독소원성 대장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장균 로타 코로나 백신의 대표적인 두 제품입니다. 외국계 회사들 건데 보시면 이제 다 K99 이게 대장균에서 병원성을 나타내는 독소입니다. 우리는 대장균 백신이다라고 하지만 대장균 백신이 아니고 사실 이 선모에 대한 백신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국내 조사 결과들은 아마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송아지 설사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흔히 표현하는 대장균에 준한 치료랑 백신에서 예방하는 장관 독소 원성 대장균은 다르다라는 거죠. 클로스트리dium은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하고 주요 임상 증상은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 출혈성 설사, 갑작스러운 폐사 등이고 활력 좋은 송아지가 오염된 우유를 먹었을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사하기 때문에 치료 전에 주로 폐사하는 게 특징이고 우리나라에는 백신이 거의 없고 아르헨티나 쪽에서 백신을 사용한 걸 본 것 같습니다. 살모넬라는 주로 2주령에서 2개월령 송아지에서 발생하고 감염 후에 전신 감염까지 이루어집니다. 일단 감염이 되고 나면 탐식세포, 백혈구에 감염돼서 전신으로 퍼지는 게 특징입니다. 치료가 되더라도 보균체가 돼서 이제 균을 농장에서 계속 퍼뜨리기 때문에 중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모넬라는 세균을 섭취하거나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도 감염이 되고 주요 증상은 이제 황색 악취변이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좀 넣고 싶었는데 대표적인 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고가 안 돼서 일단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로타바이러스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로 1에서 3주령의 송화지에서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섭취가 되면 12시간에서 24시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소장에서만 작용해서 소장 상피세포 위축에 따른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흡수 불량성 설사, 분비성 설사가 나타납니다. 초유 섭취가 불량해서 면역 항체가 없으면 심각하게 나타나는 원인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로타 바이러스랑 많이 이제 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1에서 3주령 송화지에서 발생하고 얘는 로타랑은 다르게 송화지 호흡기에도 원인이 되고 나중에 성우에서도 설사를 유발합니다. 감염이 여러 연령대에서 된다는 얘기는 일단 감염이 되면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시 바이러스를 섭취해서 발생하고 감염 후 12시간에서 3일 후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온에서 주로 생존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계절에도 충분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타 바이러스는 달리 이제 소장과 대장 모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로타 바이러스보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성이 세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간 병원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연구진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상변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이 부분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알게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농가에서도 쓸 수 있는 송아지 설사병 5종 진단 키트입니다. 간이 진단 키트라고 하죠. 구매가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대장균, 로타, 코로나,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알디아 5개 원인체를 검출하는데 제가 한 500개 정도 해봤을 때 로타랑 크립토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코로나는 별로였고 대장균도 이제 백신에 들어가는 K99 검출하는 건데 별로였고 네. 이거는 바이오노트 쪽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개선됐다고 하고 대장균은 더 다양한 선물을 검출한다고 하는데 대장균은 네,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알디아는 모르겠고 로타나 코로나가 나온다 하면 농장주분들은 꼭 백신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립토는 이제 백신이 없으니까 축사 청결이 중요하겠죠. 네, 다음으로는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입니다. 전 연령에서 다발하고 설사, 잇몸, 입속궤양, 빈혈, 발열, 백혈구 감소증, 점막병, 폐렴 등이 발생합니다. 어미소에 감염되면 유량이 감소하고 번식장애 나타나고 유산도 나타나고 미이라 변성 사산도 나타나고 면역 관용후도 출산이 됩니다. 특히 이제 면역 관용후를 출산을 하면 바이러스를 계속 내뿜어서 다른 소들한테도 전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이제 농림축산건강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면역 관용후를 찾아서 연구하려고 했었죠. 네, 농장에서는 많은데 또 연구진들한테는 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설사에서 처음 발견돼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제 설사보다 전식 면역계에 감염돼서 문제되는 게 특징이라 좀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는 일시적 감염, 지속 감염 등의 이제 감염의 기전이나 증상이 복잡한 질병이고 송아지 설사도 문제지만 설사 이외의 전반적인 연령대의 소에서 모두 감염이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잇몸 궤양이나 이런 잇몸 궤양이나 인후부두 궤양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우 송아지 질병관리 핸드북에서 사진이 좋아서 번식 농장이라면 송아지 관리에 대해 잘 만들었으니까 한 번쯤 검색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바이러스도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서 DBDB는 어려운 질병이라 나중에 꼭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충성 질병인 콕시디움입니다. 아이메리아에 의한 송아지 설사증이고 주로 3주령부터 감염되어 2에서 6개월령 송아지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염된 사료나 환경 내 오오시스트를 섭취하고 다른 송아지 설사 원인체에 비해 늦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미소도 감염되고 증상이 약하지만 원인체 배출이 계속돼서 농장에서는 지속적인 문제가 유발됩니다. 심할 경우에 출혈성 설사를 동반하고 출혈성 설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점막 같은 데가 창백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사진이 조금 작긴 한데 특히 이제 D 사진을 보시면
항문에서 피가 묻어나올 정도로 피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메리아는 이제 얼마나 섭취하고 얼마나 많이 증식하냐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축사 관리가 잘 되면 예방이 가능한 원인입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은 2에서 6주량의 송아지에서 다발하고 식욕 저하, 탈수, 발열, 체중 감소 등이 발생합니다. 얘가 위험한 이유는 일단 10개만 먹어도 10개 정도 적은 양만 먹어도 감염이 시작되고 100만 개, 1000만 개까지 늘어나는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뿐더러 환경에서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치료도 잘 안되고 다른 병원체들하고 복합감염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는 사람한테도 감염이 돼서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감염 경로인데 어미소들한테도 감염이 되고 이제 축사 환경에서 감염이 되지만 이 식수에서도 감염이 되고 사람한테도 감염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이제 이 사진은 아니지만 이제 오염된 농가에서 이제 오염된 식수를 사람이 손이 만지고 그 손으로 또 송아지를 먹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송아지한테 감염이 되고 그 손을 혹시나 이제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면 사람한테도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감염성 원인에 대한 국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체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 지역별로 모든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있는 데이터는 최대한 끌어모아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